뉴욕지사를 3번이나 지낸 민주당의 마이클 블룸버그입니다. 그는 세계 억만장자 순위 11위로 트럼프보다 8배 많은 58조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금수저로 분류되는 트럼프와 달리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고 30대 후반에 회사에서 정리해고 당하고 받은 위로금과 퇴직금으로 사업을 시작한 자수성가형 인물입니다. 존스 홉킨스대 전기공학과와 하버드대 경영학 석사를 마치고 투자은행 살로몬 브라더스에서 주식거래에 탁월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이후 그는 블룸버그 통신을 만들어 20년 만에 전세계 최대의 경제미디어 그룹으로 키워냈습니다. 그런 그가 대선을 포기하려다가 다시 출마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최근 계속된 우크라이나 스캔들 탄핵 악재로 타격을 입었고 특히 지난 5일 미국 켄터키주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며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곳은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가 힐러리를 63%대 33%로 누르며 대선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패했다는 것은 미중 무역 전쟁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민심이 반트럼프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지난 8일 무역 전쟁을 벌이던 미국과 중국이 합의했다는 말이 나왔지만 트럼프는 하루 만에 합의한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의 말처럼 현재 미중 무역 전쟁은 쉽사리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의 재선 가도가 흔들리고 새로 등판한 마이클 블룸버그의 시선이 쏠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뉴욕시장 재임 시절 개인 돈으로 7천억가량을 쓰고 물러난 바 있습니다. 그 돈은 시청의 수족관을 놓고 직원들에게 아침과 점심을 제공하고 시민단체 지원금과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데 쓰였습니다. 이 같은 블룸버그의 모습과 트럼프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트럼프는 대선 당시 약속한 대통령 연봉 4억 6천만 원은 안 받겠다고 했지만 취임 이후 호화 리조트 마로라고에 방문하면서 세금 115억 원을 썼습니다. 최근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데 트럼프는 보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마이클 블룸버그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난 2013년 뉴욕시가 우기 전범기 문양에 광고를 해서 뉴욕 한인사회가 들고 일어나 파문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마이클 블룸버그는 한인사회에 사과하면서 문제의 디자인을 다시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는 유대인으로 일본 우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총기 규제를 지지하며 자비 130억 원으로 총기 규제 광고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만든 블룸버그 통신은 일본이 경제 보복을 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베, 어리석은 무역전쟁 그만두라. 블룸버그 통신은 가망 없는 무역전쟁이라는 사설을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해제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일본 지도자는 정치적 분쟁에 통상무기를 끌어들이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마이클 블룸버그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지금 일본이 도쿄올림픽에 우기기를 강행하며 군국주의를 꿈꾸는 일본의 목표에 이상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도발이 벌어졌을 당시 블룸버그 사설의 마지막은 이렇게 장식되었습니다. 아베가 가장 먼저 할 일은 한국을 상대로 시작한 어리석은 무역 전쟁에서 일본을 구해내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아베는 일본을 구해내기는커녕 일본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적인 확산 가운데 일본 당국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전기까지 나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본은 아베 총리가 전격적으로 긴급사태를 한 달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본 내 경제는 약 250조 원 이상의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한 가지 에너지 공급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본 당국에 따르면 현재 일본의 LNG 비축량이 약 2주 분량 정도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인데 원래 일본에서는 LNG를 평상시에도 2주간 보관하고 있으니 큰 문제가 안 될 걸로 보입니다만 전 세계적 확산 위기로 인해서 LNG 운반선의 물동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이 큰 위협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LNG선이 정기적으로 일본에 들어오다가 몇 차례 지연이 발생해서 현재 불안감을 더하고 있는 상황이죠. 또한 LNG 운반선은 중동에서부터 일본까지 오는데 약 한 달 정도가 소요가 되므로 그 사이에 중동이나 일본에서 확산 사태가 심각해지면 배가 정박이 안 되거나 중동에서 운송이 상당 기간 막혀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 전력 생산에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쿄의 주요 전력 공급망 중에 하나는 바로 LNG 발전소로 인한 공급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지난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발전소를 잃었는데 그 이후로 LNG 발전을 대폭 늘려 현재 일본 전체 전력의 약 30%를 감당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확산 사태로 인해서 일본 내의 원자력 발전소도 일시 폐쇄가 되는 등의 위협도 실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운데 만약 일본의 에너지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한국이 도와주는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온라인상에 공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한국이 일본의 LNG선을 양보해준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동일본 대지진 때 일본의 각종 에너지 관련 시설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서 중동과의 LNG 계약이 파기되자 일본은 한국가스공사에 SOS를 보냈습니다. 대지진 날짜가 3월 11일인데 약 5일 뒤인 3월 16일에 일본 당국은 한국이 받기로 한 LNG선 물량 50만 톤을 일본에 먼저 보내주기를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일본 전역이 전력 공급으로 비상사태인데다가 중동과의 LNG 계약도 자동 파기되어 도움을 구할 데가 오직 한국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SK, GS 칼텍스 등의 정유사들이 원유도 보내줬고 원자력 발전 생산을 위해서 붕산이 부족하자 약 50톤의 붕산 원료도 일본 측에 적극 지원해줬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일본 전국에 전력 공급을 위해서 물심양면 각 기업을 비롯해 국민까지 1,000억 원이 넘는 성금을 보냈던 기억이 있다 보니 이러한 또 한 번의 일본에 에너지 지원할 상황이 나오지 않겠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도 막상 자국의 에너지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경우에 한국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일본은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넘게 전력 공급에 애를 먹을 정도로 힘들었기에 이러한 보이지 않는 요소는 일본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일본이 이러한 에너지 위기가 들이닥쳐서 한국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를 가정해봤을 때 과연 동일본 대지진 때처럼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여론이 싸늘해서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이러한 경제적인 도움을 일본 정부가 받았음에도 일본 당국은 보란듯이 작년에 수출 규제를 강행하면서 경제적인 교류를 끊어버리는 일종의 보복 행위를 했습니다. 작년 수출 규제 당시에 일반 국민들은 구호품과 성금을 1,000억 원가량 보내준 것을 이르며 배신이라고 했습니다만 경쟁에서는 당시 지원해주거나 양보했던 가스나 원유 등 에너지 원조를 일본이 무시했다며 통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따라서 일본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이러한 경제 분야의 도움을 청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고 국내의 여론도 만만치 않으니 이번의 에너지 위기는 일본에 정말 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한국도 LNG 전력 생산 비율이 일본보다는 덜해도 LNG 수급이 전 세계적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과 같이 한국에 거의 도착한 LNG선을 일본 쪽으로 보내주는 통 큰 결정은 쉽게 내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 일본은 국내외의 위험 요소가 끊임없이 등장하며 당국이 총체적 난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비상사태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출구가 없는 봉쇄이기 때문에 일본 경제에 메가톤급 위기가 닥친 게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월 8일 일본 도쿄 오다이바 해양공원에 모래 운반선과 굴착기를 태운 대형 바지선이 등장했습니다. 엄청난 모래를 바다에 투하하기 시작했는데요. 화장실 냄새가 나는 오다이바 해양공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 대책으로 3월 말까지 매일 400입방미터의 모래를 투입하고 경과를 봐서 4월 이후에도 계속한답니다. 이 정도만 이야기해도 도쿄올림픽 때문이구나 짐작을 하시면서 황당하시리라 봅니다. 며칠 지난 이후에도 일본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말이 많은데요. 특히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갈수록 개그 콘서트라서 함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본은 올해 7월 24일에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을 1년 앞두고 종합 점검 차원에서 2019년 8월에 여러 시범 대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인들에게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도쿄 오다이바에서 열렸던 오픈 워터 스위밍 시범 대회였습니다. 이 대회에 참가했던 많은 수영 선수들이 폭염보다 경악한 것은 똥냄새 나는 오다이바 해양공원의 수질이었습니다. 일단 대회 집행부에서 경기를 강행했지만 출전 선수들은 강력한 항의를 할 정도였습니다. 주최 측이 수질을 검사해보니 대장균 수치가 기준치의 2배를 넘었고 화장실 냄새로 도저히 시합을 계속하기가 곤란했습니다. 오다이바 해양공원에서는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 트라이애슬론 선수들이 계속 경기를 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대회 조직위원회는 골치가 아프게 생긴 거죠. 수영 대회를 다른 도시에서 해도 되지만 일본은 오다이바 해양공원의 도쿄와 레인보우 브릿지의 그림을 드론으로 쫙 한번 당겨서 도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밀어붙이고 싶어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 회의를 거듭한 끝에 드디어 도쿄올림픽위원회가 엄청난 해법을 찾아냈습니다. 이 해법은 바지락 조개가 플랑크톤 등 미생물을 먹으면서 자란다는 사실에서 착안한 건데요.
바지락은 작은 조개이지만 이동을 거의 하지 않으면서 성장과 번식이 빠릅니다. 바지락이 화장실 냄새균을 싹 다 잡아먹을 거라는 거죠. 좋은 생각이 났으니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당장 실천을 해야겠죠. 그래서 2월 8일부터 모래를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언론의 기사 제목이 오다이바의 화장실 냄새는 모래를 투입하는 대책, 바지락의 힘과 효과를 기대한다. 바지락의 힘이 물을 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라고 나올 정도이니 바지락의 엄청난 힘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모래벌 속에 가득한 바지락들이 오다이바의 똥냄새를 다 잡아먹어서 맑고 향기로운 깨끗한 바닷물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대책이라는 것이 일본 네티즌들의 격렬한 반응입니다. 오다이바 해양공원의 수질이 나쁜 것은 일본의 오수관 처리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 오수가 밀려 들어올 것인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는 거죠. 일본 네티즌들은 이 대책과 관련된 기사에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계속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불쌍한 바지락 일병을 구하라. 아이디어 낸 놈보다 결제한 놈이 더 이상해. 올림픽을 위해 도쿄 주민은 당분간 생리 현상을 좀 참아라. 최고의 방법이다. 혹시 대회 끝나면 바지락 해서 파는 것 아닐까? 적자 메우려고. 대회비로 해라. 외국에서 알면 안 된다. 절대 정화 안 된다. 출전 선수들은 미리 똥물에서 연습해야 적응된다. 역시 우리는 노벨상 대국이야. 발상이 놀랍잖아. 그렇게 할 일이 없으면 그냥 돈을 시궁창에 버리는 것이 좋다. 물 뿌리고 나팔꽃 심고 조개의 힘이라니. 에도 시대인가? 아무튼 참 쓸데없는 일을 벌리는 데는 제주가 특별하네요. 들리는 소식마다 깜짝 놀라게 하는 도쿄올림픽 개국 콘서트입니다.